제주에서 시작된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푸르르고 넓고 넓고. 감성 카페. 아, 감성 카페.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푸른 섬 제주에 가면 여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너무 좋죠. 친구들도 좀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확 와닿으시죠? 네. 그런데요. 조선시대 제주도는 지금의 이런 이미지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일평생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제주였습니다. 자, 먼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이 제주 땅. 당신 너무 척박해가지고 쌀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침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왜구들. 그렇죠. 바로 가까이 있는 외나라인들.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주도는 어떤 곳이었다? 험난한 곳. 그치? 가기 싫은 곳. 절대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나쁜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최악의 유배지였습니다. 중죄를 지었거나 역모를 꾀했거나 혹은 뭐 왕족 중에 폐위된 사람, 예를 들어 뭐 광해국 같은 인물이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지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또 제주라는 곳 자체가 언어도 다르죠, 먹거리도 다르죠. 그래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 던져진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네, 그런 이제 유배지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랐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의 험지, 사방이 바다인 척박한 섬 제주에서 김만덕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739년입니다. 김만덕은요, 양인 부모님 아래 2남 1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김만덕의 아버지는요, 육지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제주 상인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제주산 물건들을 육지로 나가서 팔고 제주에 필요한 물건을 사와가지고 되팔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만덕은요, 어릴 때부터 이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육지를 오가며 일하는 걸 보고 자랐겠죠. 네. 그죠? 배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때때로 바다 건너 세상은 어떨까 상상하는 천진난만한 제주 소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만덕이 11살이던 1750년 가을, 어린 만덕의 일상을 와장창 깨뜨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돌아오던 아버지가 그만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만 거예요. 만덕의 아버지는 그대로 바다에서 목숨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약 1년 뒤 12살 김만덕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해일처럼 덮쳐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만덕의 어머니는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쓰러졌고요.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 거였죠.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타깝게도 김만덕 3남매는 부모님 모두 여의고 척박한 제주섬의 고아로 덩그러니 남겨지고 만 겁니다. 고아가 된 3남매, 자, 그 뒤에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얻어먹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동양. 그런데 얼마 후 이 김만덕 세 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남자 형제 둘은요 각각 친척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니까 일손이 되니까 서들은 일을 도우라고 친척들이 데리고 간 거였죠. 자, 그러면 홀로 남겨진 어린 김만덕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뭐 아는 분 집에 가면 뭐 집안일 같은 거 도울 수 있으니까. 그쵸. 뭐 조부모님이 계시면 또. 예. 안타깝게도 이 친척 중에서는 김만덕을 데려가 키울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아이니까 일손이 안 되니까 외면당했던 겁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12살의 김만덕.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막막했을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그때 김만덕에게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김만덕에게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아하. 부모를 잃고 어디로 갈 데도 없었던 만덕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제주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이 거의 없는 퇴기였습니다. 즉 늙은 기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기생이 김만덕에게 손을 내민 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청 소속인 기생들의 경우에는요,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군가를 대신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야 은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와. 그러니까 이 늙은 기생은 자신을 대신해서 기생이 되어줄 수양딸을 찾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퇴기 눈에 띈 게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김만덕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만덕이 수양딸이 되면 먹고 살 길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퇴기의 대를 이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생이 되는 상황. 기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만덕 인생의 어떤 점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점일 것 같아요? 신분. 아유, 그렇죠. 원래 김만덕 신분은요, 부모님을 따라서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기의 수양딸이 되면 어머니 신분을 물려받는 법에 따라서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신분이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기생 신분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 신분이기 때문에 관청에 소속된 재상과 같은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분이기도 해서 정말 모멸감, 수치심을 견뎌야만 했죠. 문제는 이런 기생 역할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신분 자체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본인이 원해서 천민으로 나아지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결국 김만덕은 기생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죠. 기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부정적인? 약간 이렇게 술 그 시중? 그렇죠. 접대의 이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죠. 네. 네. 근데요, 사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생은요, 지금으로 치면 예능인이었습니다. 일단 기생은요, 노래, 춤, 가야금, 거문고 등 다양한 기회를 기본적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양반 문화인 글과 시짓기, 그림까지 두루 익혔고요. 수준 높은 교양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기들은요, 신분 자체는 천대받는 천민이었지만 수준 높은 재능을 뽐내며 사랑받고 주목받던 조선의 예능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김만덕에게 어떤 삶이 펼쳐졌는지
아시겠죠? 네. 네. 주로 제주 관청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해서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기회를 뽐내면서 흥을 돋우고 관리들의 말벗을 하는 게 김만덕의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실제 김만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색이 있어 부에 속한 기생으로 뽑혔고 기회를 배울 때 무엇이나 다 잘했다. 자, 우선 맨 윗줄에 자색이 있다라는 거는요, 김만덕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기나 춤 등을 능수능란하게 배우고 다 잘 잘했다. 해냈다는 거죠. 와. 그 예능적으로 다 능력이 있는 기생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 김만덕에게는요, 재능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비범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 또한 성격이 활달하여 대장부의 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만덕은 활달한 성격으로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남다른 기상이 돋보이는 당찬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체제곡의 만덕전에 보면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했지만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김만덕은 생계 때문에 천한 기성이 됐지만 남들에게 막 휘둘리면서 살긴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주 있고 성격이 활달한 기생 김만덕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났겠네요. 이건 뭐. 자, 분명 제주도 관리들 사이에서 금세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기를 얻은 김만덕에게 따라오는 건 뭘까요? 돈. 아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당시 기생들은요, 인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받곤 했거든요. 돈을 쓸어 모았겠네요, 그럼.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기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인기 많은 김만덕, 부와 명성을 동시에 쌓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금관쌤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왔던 문제 너무 일찍 나왔나요? 네. 왜요? 너무 지금 빨리 나왔는데. 정보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자, 그럼 한번 도현 씨 보시죠. 자, 학생들이 함께 여행할 곳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요 맨 위인 친구, 우리가 여행할 곳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야. 네. 두 번째,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처음 도착한 곳이기도 해. 마지막, 조선시대 인물인 김만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 우리 도현 씨,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아 진짜 한국사 시험 막 보고 싶게 만든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와, 야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요? 와 3번 제주도 다 3번 다 제주도 정답. 아, 맞습니다. 가는 강화도고요, 나는 전주고요, 다는 제주도, 나는 부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다가 되는 것이죠. 김만덕이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로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와, 나오네. 자, 그렇게 명성을 얻어가며 제주 기생으로 살아가던 김만덕. 시간이 흘러서요, 관기 중에서도 제법 서열이 높아졌습니다. 김만덕의 나이는 어느덧 20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김만덕의 인생이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요, 100% 김만덕의 의지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당시 조선의 상식을 와장창 깨뜨리는 충격적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 이때 김만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시죠. 김만덕은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아, 비혼주의인가요? 네. 자, 김만덕이요,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비혼 결심을 했던 것이죠. 아, 선생님 근데 조선 시대에도 비혼이 있었나요?
거의 없죠. 아. 네, 거의 없죠. 조선시대는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기생들은요, 결혼할 나이쯤 되면요, 양반이나 유력 인물의 첩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신분상 천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첩으로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만덕은 그런 조선의 상식들에 얽매이지 않은 거죠. 배우자 없이 자발적으로 홀로 서겠다고 당찬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아마 김만덕이 사는 곳 역시 김만덕의 비혼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김만덕이 사는 곳이 어디죠? 제주도. 제주도. 제주는요, 오래전부터 삼다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자, 세계가 많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삼다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삼다도? 삼다. 전 알아요. 알아요. 알죠? 저도 알아요. 뭐요? 에이, 뭐요? 조통민 씨. 제주도 여행 많이 가면 당연히 네. 알죠. 가보시죠.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나단이 가면 얘기해 주세요. 삼다도. 삼다를 모른다고?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이제 화산 섬이니까 네네네. 돌이 많아, 돌. 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아, 돌이 많고 네. 그 귤, 귤 많아요. 귤 많고. 많아요. 예, 뭐 물고기. 물고기 많죠. 물, 귤, 물고기.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돌, 동현 씨, 나머지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 네. 돌바람 여자. 야, 우리 동현 씨 맞았어요. 야. 돌, 바람, 여자. 자, 이처럼 제주는요, 예전부터 여자가 많은 섬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제주도에서는요, 남자들이 바다로 백리를 나갔다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만덕 아버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잖아요. 돌아오시는 길에. 그렇죠. 그래서 홀로 강인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김만덕에게도 그런 제주 여인들의 이 독립적이고 억척스럽고 당차고 씩씩한 기질, 이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만덕은요, 여자고 천민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제주 사또가 김만덕을 급하게 찾아서 불러드립니다. 김만덕 왜 불러드렸을까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주 목사 앞으로 이런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경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준 뒤 보고하라.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자, 이 명령하자 누굴까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가 김만덕이 뭘 원하든 다 들어주고 보고하라 라고 해가지고 만덕이 목사에게 지금 불려온 거예요. 와. 뭘 얘기해야 되지? 막, 우와,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지? 자, 대체 정조는 왜 이런 어명을 내렸을까요? 제주도 구율이 끝난 후 1796년 6월에 정조는 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제주도 백성들에게 구호물이 잘 나누어졌는지 읽던 이 정조. 그런데 한 문장이 정조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이 글귀였습니다. 백미 60섬은 노기 만덕이 원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 정조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관리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일개 천민인 기생이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사와가지고 백성들 위해 내놨다는 사실은요, 정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글을 읽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덕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쌀을 마련해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정조는 이 백성 김만덕이 너무 기특하고 크게 감동해서 뭐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주도를 살렸는데 당연히 다 해줘야죠. 어떤 소원이든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이 상황.
이 상황이라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제가 김만덕이면 어쨌든 다 썼잖아요. 좀 채워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죠? 주실 수 없었으니까요. 한 30점이라도 좀. 반만이라도 주십시오. 네, 이놈! 사업가. 불리울 것 같아요. 불리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음흠. 원래 그 양인이었잖아요. 네. 신분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신분 굳이 안 높여도 잘 살고 있잖아요. 김만덕 소설 이런 기록들을 보면 20대 초반에 양인으로 신분이 회복됐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하지만 천민을 벗어난 그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실록이나 일성록 이런 공식 자료를 보면 면천이 안 됐었고요. 본인도 면천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양인 회복은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이때 김만덕은요. 제주 백성으로서 꿈으로만 그렸던 바로 그것을 용기 내서 말합니다. 제주도민이 뭐야?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네. 만덕의 소원을 들은 제주 사또는요. 깜짝 놀랍니다. 제주 목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만덕의 소원 한번 보시죠. 다만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12,000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김만덕의 첫 번째 소원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밟아본 땅 서울, 즉 한양에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여기서 김만덕의 두 번째 소원. 명산 중에 명산으로 손꼽히는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와. 그런데 이 소원을 듣자마자 정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러지? 들어줄 수 없나? 자, 왜냐면요. 김만덕은요. 당시 절대 제주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왜요? 조선에 있던 제주도 백성의 발을 묶은 출入금지령이란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은요. 김만덕이 태어나기 110년 전인 인조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제주도 백성은요. 남녀노소 그 누구도 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김만덕의 아버지는? 좋은 질문이에요. 관아의 허락하에 일부 남성들, 일부 극소수의 상인들은 가능했겠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제외하고는요. 절대 어떤 이유라도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좀 억울하다. 교수님, 근데 왜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너도 나도 육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에도 어떻든 세금을 받아야 되고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 뭐 아까 전복이라든지 귤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만덕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지를 못 가는 게 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은보화 필요 없고 꿈에나 그리던 육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김만덕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려면 국법을 어겨야 돼. 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안 해주면 내가 뭐든 다 해줘라고 말한 왕인데 그건 안 된다 하기가. 그러니까. 자, 고심 끝에 정조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정조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갔나 보다. 와, 이 가마 타고 오는 건가요? 저 가마 탄 여인이 거상 김만덕이라는구만. 우와. 1796년 가을 정조는 고심 끝에 김만덕이 제주도를 나온 걸 허락합니다.
이례적으로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명을 내려 국법을 깨버린 겁니다. 이야. 정조는요, 김만덕이 여행을 하는 동안 머물 곳과 경비 등 필요한 건 모조리 다 지원해 주라 라는 어명마저 내립니다. 특급 그렇죠. VIP. 그렇게 한양 도성으로 가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이 김만덕. 제주도와 천지 차이인 화려하고 북적북적한 한양 풍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한가로 있던 김만덕은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마주합니다. 한양에 온 김만덕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정조가 김만덕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린 겁니다. 오, 특별한 선물?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덕으로 하여금 내의원 은여를 삼아서 모든 은여의 반수에 두었다. 즉, 김만덕에게 내의원 은여 우두머리인 은여 반수란 벼슬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벼슬 중에서도요, 최고의 벼슬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천민이 왕에게 직접 은여 반수라는 벼슬을 받은 건요, 전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와. 자, 그럼 정조는 왜 갑자기 김만덕에게 관직을 내렸을까요? 당시 조선 궁궐법도상 기녀신분 김만덕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벼슬을 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명예직이었지만 은여 반수에 올린 거예요. 대박이다. 이로써 김만덕은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제주 기생에서 천민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인 겁니다. 은여 반수를 하사받은 다음 날, 김만덕은요, 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겠습니까? 궁궐. 맞습니다. 바로 창덕궁. 드디어 조선의 왕, 하늘 같은 정조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의녀 반수 김만덕 들었사옵니다.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김만덕을 극진히 대접한 정조. 너의 의로움으로 곤고한 백성들을 살리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천한 기생 출신 김만덕이 정조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